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영어과 김혁수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종로 모의고사 고3 영어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험 해설 강의에 대해서는 3점짜리 위주로만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미리 풀었죠. 문제를 미리 풀고 해설지에서 답을 찾아봤다는 것을 이게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골라본 것은 21번의 3점 문항이죠. 밑줄 의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줄이 어디냐면 밑줄이 거의 제일 마지막 쪽에 이제 밑줄이 있는데 그 밑줄의 표현이 뭐냐면 Nature talks back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굳이 직역하면 자연이 말을 합니다. back 이렇게 써 있는데 back이 뭔 뜻이야? back이 이제 뒤쪽에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는 말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내가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응답해서 다시 말해준다. 그게 이제 talkback 일 거잖아요. 아무튼 밑줄친 부분은 자연이 다시 말해준다. 자연이 응답해서 말해준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밑줄의 의미를 문제 풀 때 여기 있는 이 단어나 이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더 좋을까요? 빈칸 문제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그 밑줄 있죠? 한 문장 전체가 이렇게 밑줄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이걸 전체의 어떤 주제다. 이걸 전체 요약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주제 문제랑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possible world래요. 그러니까 가능한 세계. 좀 우리말로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가능한 세계가 뭐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능한 세계라는 것이 realize래 현실화될 수 있는데 어디서 그런 거냐면 과학적인 어떤 연구에 있어서 현실화될 수 있는 거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스트에서 다음에 보세요. 마치 뭐인 것처럼 인터프리테이션은 뭔가 해석하는 거죠. 어떤 문학적인 텍스트, 문학적인 어떤 그냥 작품 같은 거죠. 문학적 작품의 어떤 해석이라는 것이 구체화시키고 또 현실화시키는데 가능한 의미, 어떤 텍스트의 가능한 의미를 구체화시키는 것처럼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학 작품이 있을 때 문학 작품은 그냥 텍스트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그림으로 굳이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런 거죠.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텍스트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다라고 사람들이 각각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하는 거를 해석해 보는 것이 사람들 이 텍스트의 어떤 의미, 이 가능한 의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텍스트가 의미하는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B라는 의미일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건 특히 이제 시 같은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 같은 거는 독자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뭐 C일 수도 있고 의미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가능한 의미가 구체화되는 것처럼 어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세계, 어떤 뭐 세상 이런 것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좀 어렵죠.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콘크리트라 그러면 구체적인 이런 뜻이니까 이게 이제 구체화라는 뜻이죠. 어떤 자연이라는 텍스트를 구체화시키는 것 어디서요?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그렇죠? 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자연이라는 어떤 텍스트를 구체화시킨다는 것이 take place 발생하는데 뭘 통해서 발생하냐면 메타포가 뭐야? 은유죠. 은유라거나 어떤 이미지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거다. 근데 그것이 이용되어지는데 혁신적인 어떤 과학자들에서 이용되어지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더 보완하고 확정해 볼게요. 자, 아까 이제 텍스트라 그랬는데 이 텍스트가 좀 비유적인 표현이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과학의 연구 대상이 뭐죠? 그게 이제 자연일 수 있고 우리가 사는 어떤 현실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은유나 이미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래요. 자, 여기서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볼게요. 이런 느낌이죠. 이거를 보고 어떤 혁신적인 과학자 있죠.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뛰어난 과학자들 있잖아. 그런 과학자들이
이런 현실을 보고 이 현실의 의미를 이런 것 같다라고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은유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니? 그리고 이미지라고 써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A 버전, B 버전, A 은유, B 은유, C 은유, C 이미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야. 근데 그것이 비전인데, 비전이 뭐냐면 좀 놀랍고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잖아. 우리말로도 그냥 비전이라 그러죠. 그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걔네가 그들의 conjecture, 이게 뭐냐면 추측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들의 추측을 두는데 뭐에 대해서요? 어떤 가능한 어떤 진실에 대한 추측을 하는데 어떤 말들로 추측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그 말이 무엇과 관련되냐면 리가딩 다음에 보세요. 어떤 자연의 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의 현실이 이런 거다라고 자기가 이제 가능한 세상을 자기가 추측을 해보고 그거를 말로 풀어내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과학자들이 뭐 논문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대절 이하라고 일컬어질 수 있겠는데 어떤 현실인데 우리가 사는 현실, 그러니까 자연을 포함하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걸 한번 잘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자연,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인간이 만드는 것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런 거를 해석해내고 자기의 어떤 비전을 드러내는 은유나 이미지로 표현해내잖아. 누가?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과학자들이 뭘 한대요? 네, choose different metaphor에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은유를 선택하게 됩니다. 똑같은 현실의 영역에 대해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유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라는 버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현실에 대해서 똑같은 자연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은유를 취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insight into 뭐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뭐에 대한 추측인데 현실이죠. 다시 할게요. 어떤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라거나 현실에 대한 추측 이게 다 뭔가요? 다 이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표현돼 있는데 어디서요? verbal 말로 하는 진술. 말로 하는 진술이 결국 뭐야? 아까 was라 그랬잖아.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표현된 이런 어떤 통찰력이라는 것이 no partial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임의적인 아무렇게나 막 하는 어떤 상상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은유하고 이미지로 표현을 내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2번 반복했습니다. 자, 자연과학에 있어서 experiment, 실험이라는 것이 뭔가를 나타내는데 한계를 나타낸다. 내지는 한계를 설정한다. 어디에 한계를 설정하냐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에 한계를 설정한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어떤 은유나 이미지가 제각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이게 무지막지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아닌 것이다.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게 축소되고 한계가 있는 건데 그 한계를 누가 설정하냐면 experiment, 실험이 설정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가 이 현실에 부합한다면 이런 은유나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실험을 통해서 이런 뭐 A나 B나 C 같은 어떤 은유나 이미지가 우리의 주어진 어떤 자연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라면 기각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설정한다. 아무렇게나 막 되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가 약간 축소되고 제약되어지는 거다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연이 다시 말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 좀 어려운 말인데 또 밑에 한번 볼게요. 실험적인 argument라고 그러면 주장이란 뜻도 있고 논증이란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사이트의 어떤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통찰력을 지지해 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찰력이 결국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유나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과학자들이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자연은 이런 거 같아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어떤 은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를 지지해주는 실험적인 논증이 개런티 보장해 주는데 뭘 보장해 주냐면 그 통찰력이 유일한 가능한 진실이라는 거를 보여준다. 자, 이 말을 좀 더 보충 설명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연이나 현실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과학자들의 은유나 이미지 내지는 통찰력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실험을 해본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실험적인 어떤 논증이 있을 거 아니야. 실험적 논증이라는 게 뭐냐면 실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통찰력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 주는 게 이제 논증일 거 아니야. 이게 맞다 틀리다 논거를 대고 하는 거 있잖아. 그쵸? 그런 거를 통해서만이 이 생각이 지지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지지되는 그런 어떤 실험적 논증이 결국에는 가능한 세계가 되는 거다. 만약에 이렇게 서포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능한 세계가 안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인데 결국 이 실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실험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자연이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네, 자연이 뭐 다시 말해준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사실 이 멘트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답은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노란 색깔 느낌 있죠? 네, 그 느낌이 선택지에 있으면 되니까 선택지 보세요. 자, 자연이 restraint 제한을 둡니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무작위적인 어떤 perception,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에 이트는 자연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여기서 이제 은유나 이미지를 썼던 어떤 과학자들인 것 같은데 그 과학자들이 자연에 대해서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자연이 거기다가 한계를 둔다 이런 얘기야. 그 자연의 현상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이미지나 은유나 어떤 생각, 퍼셉션에 대해서는 쳐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실험적인 논증이잖아. 결국엔 1번이 뭐 좀 매력적이죠. 1번이 답인 것 같고요. 일단 2번 디스팅션은 어떤 구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서브젝티브로 나와 있는데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통찰력에 대한 분리 내지는 어떤 차이가 명백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선택지 2번이 답이 안 되는 거는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어떤 과학자의 주관적인 견해 이런 말이 나와 있지 않고 이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뭐 비교하고 대조하는 듯한 그런 멘트가 본문에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어색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인데 3번은 사실은 뭐 본문 내용에 근거했을 때 틀린 말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diverse interpretation, 다양한 어떤 해석이라는 것이 어떤 과학에 있어서는 권장되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결국에 이 글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어떤 은유나 이미지들이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실험적인 논증을 통해서 이렇게 제약되는 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주제하고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4번.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형성된다. 사실은 여기 그 4번이 2번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자의 말씀, 부처의 말씀이죠.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인지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주관적으로 형성된다. 당연한 건데 이 글의 주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4번. 많은 은유라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 5번도 그냥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3번하고 5번이 그냥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것의 핵심 뭐라고요? 가능한 것 중에서 실험적 논증을 통해서 그 범위가 제약되는 거다. 이게 이제 이걸 핵심이기 때문에 답은 1번. 특히 레스토랑트란 말이 제일 좀 와닿네요. 네,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3점 문항으로 골라본 건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보세요. 자, 선택지 1번에 be 다음에 ing 형태가 붙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너무 유명한 문제죠. 그동안 이제 평가원에서도 되게 자주 등장했던 그런 문제인데 1번에 이제 ing에 밑줄 쳐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문제, 이게 밑줄형 문제죠. 선택형 문제를 바꾼다면 옆에다가 뭘 주겠냐, 그걸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ing 형태는 뭐니 얘들아? 이건 준동사인 거지. 이게 동사가 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준동사가 맞냐, 본동사가 맞냐. 뭐 어떤 사람은 뭐 정동사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동사 자리냐, 동사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라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선지 1번 좀 볼게요. 자, 만약에 우월한 크리처,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하게 된다면 first question, 네, 어떤 첫 번째 질문인데 걔네가 물어볼 첫 번째 질문은 까지가 주어져. 왜 물어봐요? in order to니까 뭐뭐 하려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 질문은 까지가 주어고 얘가 이제 동사 자리인 거잖아. 그죠? 얘가 만약에 being을 유지한다면 여기서 끊은 다음에 first question에 대응하는 동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1번부터 답이 나왔네요. 답은 1번입니다. 이걸 지금 동사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꾸죠? is로 바꾸거나 아니면 will be로 바꾸거나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준동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동사 자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그 2번은 had PP 형태로 이게 약간 뭐죠? 이게 그 과거 완료라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 완료 시제를 언제 쓰는 겁니까? 과거 완료가 특정 시점의 과거보다 더 이전에 벌어졌던 것 내지는 뭐 그런 어떤 구간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이 이제 시제가 과거 완료잖아요. 볼게요. 자, 생명체라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습니다. without 뭐 하지도 못한 채, 왜인지도 알지 못한 채, for 뭐뭐 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요. before 뭐 하기 전에 truth 진실이 마침내 dawned on이라고 분명해지는 거죠. 그들 중에 하나에게 분명해지기 이전에 이런 얘기네요. 자, 여기를 좀 비교해 보세요. 이 느낌. 자, 봐봐. 굳이 이제 그 시간의 흐름을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런 거죠. 여기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쓸게요. 얘가 이제 과거 시제잖아. 이러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런 얘기니까 특정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런 얘기니까 네, 과거 완료 시제가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네, 3번 보세요. To be fair, 네, 공평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뭐 진실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it was Darwin who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뭐냐면 it is the 강조 구문이죠. 여긴 it가 강조의 it라고 그래서 강조 구문을 이끄는 it입니다. 여기 있는 그 who 자리에 that를 써도 상관없는 네, 강조 구문이죠. 강조 구문 it로 3번은 틀리지 않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자, when 다음에 faced with 이렇게 써 있네요. 그 face가 일단 뭔 뜻이니? face가 뭐뭐를 마주치게 하다, 맞닥뜨리게 하다, 마주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요 직전을 끊으면 when faced with 어디에 맞닥뜨려졌을 때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맞닥뜨려졌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접속사인데 혹시나 이제 그 이렇게 좀 어색하다고 느낀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왜 주어 동사가 없냐? 얘는 그럼 뭐냐? 얘는 PP 형태인 거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언제 뺄 수 있냐면 이 자리에 여기서 써볼게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뺄 수 있냐면 여기는 얘 있지. 여기는 얘가 문장 전체 주어 있죠. 문장 주어하고 같거나 일반인일 수 있습니다. 얘가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있는 주어가 문장 전체 주어 있죠. 문장 전체 주어가 누구냐면 여기는 얘잖아. 그러니까 위하고 같거나 일반인이고 동시에 여기 있는 동사 있죠. 이 동사가 비동사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얘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뭐 쓸 수 있어? 비동사 다음에 ing 형태라거나 pp 형태라거나 형용사라거나 이런 애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거죠,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접속사 다음에 요게 빠지고 그 다음에 pp 형태만 남은 네,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혹시 이제 선택하는 문제로 생각했다면 pp 형태가 맞냐, ing 형태가 맞냐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with 이하에 맞닥뜨려지는 거니까 if 형태가 맞죠. 그리고 선택지 5번 같은 경우는 보세요. The point I want to make now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그 요점은 다음과 같다. 뭐 end가 있어가지고 요렇게가 병렬 관계인 거죠. 5번은 틀리지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30번인데 30번이 그 내용상 조금 어려웠을 내지는 좀 낯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아마 이런 그 내용을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보세요. 펀더멘털이라고 펀더멘털이 뭐 기본적인,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 프로테스터가 이제 막 항의하는 사람 내지 시위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막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근본주의자에 따르면 사회는 반드시 리바이브래요. 뭐 소생시켜야 되는 거죠. 재생시켜야 되는데 purity of its sacred root래. sacred가 뭐야? 신성한 거죠. 그 신성한 뿌리, 그 신성한 뿌리의 purity, 순수함을 다시 살려야 할 것이다. 아직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본주의자라고 사실은 이 말을 좀 알아두면 더 좋을 텐데 아무튼 좀 더 읽어볼게요. 걔네가 recognize, 인식합니다. 근데 노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잘 모르는 거야. 뭘 모르냐면 distinction between public, private affair에 그러니까 어떤 공공의 일과 사적 일에 대해서 명백히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공사 구별을 잘 못한다는 얘기야. 공과 사가 없는 애들이에요. 또 무엇과 무엇 사이냐면 sacred요. 신성하고 secular는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신성하다는 것은 무슨 뭐 종교적인 느낌, 신적인 느낌, 그 다음에 뭐 영원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secular는 말 그대로 어떤 속세, 세속적인 느낌인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뭐 돈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도 잘 구별을 못하고 노마드라 이건 뭐냐면 규범적인 거죠. 규범적이고 empirical 어떤 실증적인 경험적인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구별을 못한다. 그런가 봅니다. 어떤 그 신성한 어떤 가치와 물질적인 secular interest 어떤 세속적인 어떤 흥미라는 것이 fuse 혼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잖아.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선택지 1번은 왜 틀리지 않냐면 결국에는 이런 거 사이에 구별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 사이에 구별을 안 했잖아. 구별을 안 했으니까 fuse, 혼합될 수밖에 없는 거지. 퓨전 됐다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국가 법률과 정책과 institution, 어떤 제도라는 것이 반드시 rest on, 어디에 의존해야 되는데 religious foundation, 뭐야? 종교적인 어떤 기초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여기 있는 sacred란 말이 신성한 것이 결국 종교적인 어떤 거 이렇게 들어오는 거네요. 자, 근본주의자에 따르면 major purposes 어떤 주요한 어떤 목적인데 정부의 주요한 목적이라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revolve니까 어디 주위를 뱅뱅 돌아야 되는 거죠. 뭐 주위를 도냐면 어떤 규칙인데 어떤 private, public morality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사적이고도 공적인 어떤 도덕성을 규제화시키는 것 이런 것을 뱅뱅 돌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주요 목표라는 것은 공적인 도덕성, 사적인 도덕성을 법제화시키는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나 봐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자, 학교와 코트래요. 학교와 법원이죠. 학교와 법원은 반드시 리스토어,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회복시켜야 된다. 커뮤니티, 어떤 그 공동체에게 뭐 그런가 봐요. 다른 어떤 정부 기관과 마찬가지로 걔네는 반드시 클렌즈래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죠. 뭘 지워버려? 무엇에게 지워버리냐면 공동체에게 제거해야 할 것이다. 뭐를 제거하냐면 어떤 현대 바이세스, 악한 거죠. 현대의 어떤 악들을 제거해야 된다. 현대 악들이 뭐야? 어보션, 드럭 어딕션, 갬블링, 알코올리즘 다 뭡니까? 다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의 죄악이다. 범죄시하는 것들이잖아. 뭐 낙태, 뭐 알코올, 뭐 알코올에 쩔어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어떤 공공의 학교가 반드시 컨덕트 수행해야 되는데 어소덕스 아주 뭐
뭐 독실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기독교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 기도 같은 거를 수행해야 할 것이고 어떤 전통적인 종교적 가치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리고 세이크리드라고 하는 게 세속적인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을 literal interpretation, 아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야. 이건 뭐냐면 어떤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유연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4번도 틀리지 않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unchanging meaning, 바뀌지 않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떤 가치, 신께서 부여하신 어떤 뭐 그런 거, 뭐 신성한 어떤 느낌, 그런 거가 바뀌지 않는 어떤 의미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것이 또 사람들의 집단적인 어떤 제도 이런 거니까 collective institution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마지막으로 좀 가볼게요. 이런 걸 주장하는 게 근본주의자들인데, 자, 마지막 좀 볼게요. 이런 근본주의적인 어떤 해석인데 interaction between rulers and ruled래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데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받는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에 대한 근본주의자의 해석이라는 것이 지지하는데 뭘 지지하냐면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인 어떤 평등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네. 방금 이제 여기 표현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이 표현 보세요. rather than 뭐뭐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자기 표현의 권리를 강조하기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 멘트는 뭐냐면 결국 시민의 어떤 개인적인 자기 표현 있죠. 이런 권리를 잘 지키는 거야, 지키지 않는 거야. 잘 지키지 않는 거죠. 잘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란 말이야. 시민 자유의 개인의 권리 이런 걸 신경을 안 써. 네, 그 느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서 시민의 자유와 어떤 정치적 평등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얘를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깎아내린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답은 5번입니다. 이런 걸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개인의 권리 이런 걸 중시하지 않아.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건 각자 시민 개개인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는 거죠. 5번을 반대쪽으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골라본 건 33번에 또 3점짜리네요. 빈칸 문제입니다. 글쎄,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선택지가 또 좀 어려워가지고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그 내용 관계 해가지고 고3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접해봤을까. 그것도 좀 의심이 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문학자들이 peer, 응시하는 거죠. 어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through 뭘 통해서요? 텔레스코프, 망원경을 통해서. 그들은 보는데 distant object,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보게 되는데 no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not but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로서가 아니라 뭐로서 본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걔네가 원이니까 여기서 지금 얘하고 지금 대응하는 거잖아. 걔들이 과거에 존재했었던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네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더 읽어볼게요. 언제 그런 거냐면 그 빛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면 망원경에 도달하는 빛이 임바콘은 출발하는 거지.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냐면 그 공간,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라는 게 우주 공간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우주를 건너서 여행을 시작했을 때 이런 얘기네요. 어렵죠.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좀 어디선가 좀 봤거나 알고 있다면 뒤에가 좀 쉬워집니다. 쉬워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천체를 쳐다보죠. 쳐다봤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구라고 치고 여기에 이제 과학자 내지는 천문학자들이 있어. 아니면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되게 가까이 있는 어떤 별이 있을 수 있고 물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본다 이런 얘기잖아. 가깝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쳐다보고 있냐면
지금 현재 걔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걔네가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망원경에 도착한 빛, 이 빛이 뭡니까? 이 빛이 우리가 지금 망원경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망원경이 있잖아. 근데 이 쳐다보는데 망원경에 도착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빛은 누구의 빛이냐면 여기 떨어져 있던 별에서 나오는 빛인 거지, 이렇게. 그죠? 그게 이제 망원경에 도착했을 거 아니야. 그 빛이 출발했는데 우주 공간을 통해서 여행을 시작했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쳐다보는 요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망원경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별빛이 우리 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 얘가 여기 있구나, 빛나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 빛은 언제 출발한 거야? 매우 이전에 출발한 거잖아. 그치?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출발한 빛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오래전이라는 게 과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했던 모습을 보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텔레스콥, 망원경에 있는 것은 또한 타임스콥, 시간을 보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 글에서는 여기 있는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스코프라는 표현이 양쪽에 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칠판에 적어볼게요. 그 텔레스콥이 뭐냐면 텔레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뜻이고 스콥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게 망원경인데 망원경이란 또한 뭐라고요? 시간을 보는 거다. 이 시간을 본단 말이 뭐예요? 결국 이제 망원경으로 보는 게 이 별빛을 보는 건데 이 별빛이 뭐야? 과거의 어떤 빛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과거를 보는 거다, 이런 얘기이죠. 이 과거라는 게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근처에 어떤 별이 exploded, 폭발했죠. 어제 폭발했었더라면 우리는 운 좋게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어떤 뭐 대혼동인가요? 이런 어떤 대변동 같은 것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수년 동안 알지 못하는데 until 뭐 할 때까지 모르냐면 펄스는 어떤 그 진동 같은 건가요? 네, 파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빛의 파동이 어나운스는 뭐 이렇게 알리는 건데 뭘 알립니까? 바로 묶어볼게요. 그 별의 디마이즈는 죽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뭐야? 네, 별이 폭발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어떤 별의 죽음을 알리는 어떤 빛의 파동이라는 것이 지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실판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근처에 있는 별에 뭐가 이렇게 막 폭발이 발생했잖아. 그러면 폭발이 발생할 때, 폭발이 일어날 때 이게 빛이 팍 날 거 아닙니까? 빛이 팍 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망원경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천천히 출발하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죠. 천천히 출발하는 게 아니지. 광속으로 날아가지고 우리의 망원경 쪽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상태면은 우리 망원경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 별빛이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떤 빛의 파동이 우리의 망원경 쪽에 도달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별이 폭발했구나, 결국 사망하셨구나 라는 얘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looking further afield래요. 더 멀리 좀 쳐다보자면 우리가 별들을 봅니다. 근데 그 별이 어디 있냐면 네이버링 안드로메다 갤럭시래, 이웃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어떤 별들을 보는데 as 뭐라고 보냐면 걔네가 looked about, 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본다, 그런 얘기죠. 250만 광년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에 걔네가 보였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얘기잖아요. 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과거의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이거 봐봐. 결국 좀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 보다 먼 갤럭시스, 보다 먼 어떤 은하라는 것이 그에 따라서 올더니까 더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 있지. 거리가 먼 거. 거리가 늘어나면 더 과거다, 이런 얘기잖아. 더 과거다. 더 옛날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 더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는 이거죠. 거리가 우리 어떤 지구하고 별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그것에 더 옛날 거, 더 과거의 것을 보게 된다. 이 얘기를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좀 더 읽어볼게요. 허블의 우주 어떤 텔레스콥 망원경이라는 것이 자 반복적으로 리코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갤럭시의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걔네가 뭐 보였던 대로 long before니까 훨씬 오래 전에 이런 건데 지구가 존재하기도 훨씬 오래 이전에 걔네가 존재했던 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가장 오래된 갤럭시 S 은하라는 것이 실제로는 보여줄 수 있는데 여전히 프로세서 어떤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다. 포메이션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때는 뭐야? 그것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아주 옛날 무슨 굳이 뭐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신생아 이제 막 걸음걸이를 뗀 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penetrate는 통과하는 거죠. farther and farther into space요. 그러니까 우주 쪽으로 더 멀리 투과함으로써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리가 더 멀고 거리가 더 멀리 우주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얘기네. 그러면 천문학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결국에는 이 빨간색 하면 할수록 노란색 하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천문학자들이 옛날 것을 보게 된다. 과거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런 얘기가 빈칸에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보고 한번 골라볼게요. 가장 적절한 것을. 1번. 천문학자들이 unable to distinguish래 구별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어린 별과 늙은 별을 구별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거리하고는 과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2번이요. dubious라 그러면 의심하는 거죠. 어떤 텔레스콥 망원경의 성능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 망원경이 고장 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건데 전혀 아니고요. 3번. 볼 수 있는데 히스토리 역사를 볼 수 있다. 우주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unfold래. unfold가 뭐냐면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데 in reverse래.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실은 뭐 과거를 볼 수 있다. 더 옛날 거다 이런 얘기니까 이런 말이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결국 우주의 역사를 본다란 말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역사가 이제 과거의 것이니까. 근데 과거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펼쳐진다는 말은 뭐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이제 in reverse란 말을 왜 쓴 것 같냐면 in reverse는 거꾸로 이런 얘기니까 거꾸로가 뭐야? 더 과거, 더 옛날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reverse란 말을 쓴 것 같아요. 3번이 과거의 느낌, 옛날 느낌, 요 느낌이 여기 있기 때문에 3번이 좀 약간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빛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본문에 나와 있냐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맞지가 않고요. 5번이요. 자, 천문학자들이 투부정사할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다. 디벨롭은 뭘 만들어내는 거죠. 타임머신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네요. 타임머신을 만들어내서 뭐 미래를 여행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멋있는 얘기죠. 멋있는 얘기인데 본문 내용에 근거하지도 않고 가능한 추론 범위를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 내용에 근거하려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타임스콥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뭐 나와 있는 거는 3번밖에 없고 인 리버스를 그렇게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느낌으로 역사를 과거로 거슬러 이런 느낌처럼 해석한다면 3번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골라본 건 34번. 34번 빈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34번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문장에 이 표현이 조금 오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죠. 좀 볼게요. 퍼포먼스에서는 어떤 공연인가요? 그러니까 전통 춤,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축제라거나 어떤 여행의 디스플레이에서 펼쳐지는 어떤 전통 춤의 어떤 공연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투 이하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빚지고 있다는 말이 조금 글쎄 와닿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냐면 결국 이런 여기는 그 읽어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이 춤들의 어떤 특징 같은 것 같아요. 이 춤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특히 이제 동사 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많이 씁니다.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내 성공은 많은 것을 너에게 빚지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덕택에 내 성공이 가능했어.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다시 아까 의역하면 너 덕택에 내 성공에 많은 것이 빚지고 있어. 너 덕택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어. 이런 얘기인 거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춤, 어떤 전통적인 어떤 춤이라는 것이 뭔가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많은 것들이 이 어떤 뭐 특징 이런 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일단 좀 넘어갈게요. Audiences and performers 보세요. 어떤 관객과 어떤 춤추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locked in 어디에 이제 갇혀 있는데 상호간에 constitutive 어떤 구성적인 어떤 framework에 갇혀 있다. 좀 어려운 말이죠. 무엇에 interpretation 어떤 해석과 appreciation 어떤 감상이라는 framework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데일에 그들이 이제 현대인인데 현대인이 gaze at dance에 어떤 춤을 쳐다 보는 거죠. 근데 그 춤이라는 게 전통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전통춤이라고 여기 나와 있나요? 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는 상상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미라거나 아프리카라거나 예를 들어 중국이라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데서 어떤 보여지는 어떤 전통 춤을 볼 때 그 누가 봅니까? 여행객들이 보는 거잖아. 여행객은 또 누구야? 우리 현대인이지. 현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전통적인 어떤 춤을 본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떤 전통을 쳐다보는 거다 이런 얘기고 그런 것들이 상호간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프레임워크에 있는 것이다. 상호간에 뭔가를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상호라는 말이 뭐냐면 이 관객은 현대인이고 퍼포머는 이제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잖아. 그 둘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춤을 보면서 해석하는 거고 그 춤을 보면서 감상하는 거다 이런 얘기 같아요. 어렵죠. 자, 이런 관점에서 춤이라는 것이 엠블리매틱, 뭐에 이제 상징적인 건데 또 다른 어떤 문화라거나 또 다른 과거의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문화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이 중국 여행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전통 춤을 추는 거 볼 때 저건 우리 문화와는 다른 문화구나. 그걸 뭐 춤이 상징하는구나. 그걸 또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과거라는 건 뭐야?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세계와는 어떤 다른 뭐 몇백 년 전의 어떤 과거 현실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 과거를 보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어떤 거냐면 그 어떤 관객들이 액세스 접근할 수 없는 건데 보통의 여행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춤을 추는 걸 보지 않는 어떤 일반적인 여행이 있죠. 거기서 느낄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춤추는 행위라는 것이 뭐가 되었냐면 piece of repertoire 무슨 어떤 레파토리의 어떤 그 조각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적인 어떤 감상이라거나 어떤 삶의 방식의 어떤 심볼과 같은 어떤 물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네요. 뭐 그런가 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 무대에 있어서 어떤 이제 그 매너, 어떤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similar to니까 뭐와 유사한 방식인 거잖아. 어떤 전통적인 어떤 뮤지엄 익시비션, 어떤 전통적인 미술 박람회의 그것과 유사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관객들의 lack of access, 어디에 접근하는 게 부족한 거죠. 다시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디 접근을 못 하는 거야. 어디 접근을 못 하냐면 그 춤추는 사람의 포멀에 옛날의 어떤 역사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런 얘기네요. 이게 좀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렉도 부정적인 말이고 프리벤트도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떤 그 춤추는 사람 그 춤의 옛날 역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그 관객들이 recognize 인식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 뭘 알지를 못하냐면 그들 자신의 포지션이라거나 또 뭐요? 또 뭘 알지를 못하냐면 그 살아있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댄서들의 지금 생생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잖아.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관객들이라는 건 현대 지금 그 춤을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춤의 옛날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전에 춤추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죠. 옛날 사람들의 그 생생한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춤을 통해서 결국 노란색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을 통해서 노란색을 알게 되는 거야. 맞죠? 이게 지금 부정적인 말이고 부정적인 말인데 이 해석을 거꾸로 하면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춤을 통해서 그 춤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또 다른 문화나 또 다른 어떤 과거를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더 멋있는 말로 한 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부정되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누구에게 어떤 관중에게는 부정되어지는데 네. 그들에게 제시되어지는 모든 것이 어떤 극장인데 노니까 뭐 어떤 밑에 뭐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죠. 민족 제약적인 어떤 맥락이 없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 칸만 더 읽어볼게요. 보통 이것이 제시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이하로 제시되어지는데 authentic 진짜 뭘 나타내는 거죠. 또 다른 문화를 진짜로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또 다른 문화이자 뭐야? 사라진 어떤 역사의 조각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결국에는 이 글 뭐냐면 춤 있지, 춤. 전통 춤이요. 우리가 여행지에서 볼 수 있는 전통 춤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뭐를 알 수 있냐? 뭘 알 수 있냐면 또 다른 문화, 다른 문화라거나 그지? 다른 문화라거나 다른 어떤 과거라거나 이걸 알 수 있고 또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냐면 어떤 이전에 춤추는 사람들의 생생한 어떤 경험이라거나 이것도 이전이니까 과거죠, 과거. 과거의 어떤 생생한 어떤 경험이라거나 이것도 알 수 있고 또 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또 다른 문화, 이게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문화에 대한 어떤 진짜 표현 이런 얘기니까 이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춤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걸 전체의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빈칸 문장을 볼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통춤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여기에 비치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결국 전통춤의 어떤 특징이 이 빈칸 문장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선지를 읽어볼게요. 1번. 그 국가들의 리스펙티브의 국가들 각각의 commodities export 붐이래요. 그러니까 상품 수출 붐이다 이런 얘기네요. 뭐 좀 난데없는 얘기죠. 뭐 수출이 갑자기 막 증가했다 이런 얘기인데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커미트먼트는 뭐 헌신하고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어떤 재능 있는 비하인드 씬 엑스퍼트의 무대 뒤쪽에 있는 전문가들의 헌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이 정답이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통춤을 보면 야, 저 무대 뒤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고요. 3번이요. 자, 수많은 개인과 인스티튜션, 제도인데 그들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뭐 전통 춤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본문에 있다면 답이 3번이겠죠. 4번. 트윈 임브레이싱. 트윈은 뭐 이렇게 쌍둥이란 뜻이고 두 개란 뜻이고 임브레이스는 뭘 끌어당기는 거죠. 내지는 확 감싸 안는 거잖아. 뭘 감싸 안냐면 파워, 어떤 힘인데 노스텔지아. 노스텔지아가 뭐죠? 향수죠, 향수. 향수가 뭐야? 과거를 좀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잖아. 이거 과거에 대한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엑소티시즘. 좀 뭡니까? 이국적인 거잖아요. 되게 특이한 거. 이국적이라는 게 결국 뭐야? 다른 문화를 말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통춤이라는 게 결국 뭐냐? 과거의 것 그리고 다른 문화의 어떤 힘을 이렇게 감싸 안고 끌어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 얘기하고 이 얘기가 이 본문에서 반복됐던 이 얘기인 거죠. 답이 4번이 좀 매력적이고요. 5번요. 자연 환경과 이상적인 조건인데 그런가 봐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요 칠판에 정리한 요 멘트 있죠? 반복됐던 요 멘트. 요 멘트가 나왔던 거는 4번밖에 없기 때문에 4번을 골라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이제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좀 낯설고 하기 때문에 고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본문도 좀 어려웠습니다. 오답률이 매우 높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자, 36번 볼게요. 자, 36번은 주어진 글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A, B, C 앞부분만 좀 봐서 답의 단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좀 고민해 볼게요. Having a range of value of option. 보세요. range라고 하는 어떤 범위인데 이 뭐 범위란 말을 언제 쓰는 거야? 좀 많이 있다 이런 느낌이죠. 가치 있는 옵션을 좀 많이 가진다는 것이 그 자체로는 no good. 아무런 이득이 없다. You have to be able to search that. 너는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 옵션들을 통해서 그리고 exercise 실행해야 되는데 judgment in selecting 어떤 선택함에 있어서 판단을 실행해야 된다. 네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선택 옵션, 선택이 좀 너무 많으면 뭔가 좀 뭐죠? 네가 좀 뭐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자체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택을 좀 많이, 그러니까 옵션이 너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either way라고 써 있는데 자, 요게 이제 way가 길이나 방식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요걸 좀 걸어 묶어 볼게. either란 말을 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either는 언제 쓰는 겁니까? either는 둘 중 하나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러니까 A번의 저 멘트는 뭐냐면 둘 중 하나 길 내지는 방식이란 뜻이죠. 방식으로, 방식에서, 방식이든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A번이 나올 수 있으려면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두 가지의 방식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이제 병렬적으로 대립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문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시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A번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을 보시면 B번 맨 앞에 paradox of choice란 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선택의 어떤 역설인데 이게 지금 그 선택하기가 좀 빡세다 이런 얘기가 제시문에 있었기 때문에 제시문 다음에 B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보세요. 너무나 많은 옵션이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하는 거를 좀 방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그 C번 내용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좀 받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시문 다음에 B, 제시문 다음에 C 둘 다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가 키포인트인가요? 여기서 A번에 요 멘트 있지. 둘 중 하나 이런 말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 멘트 때문에 뭐 두 개가 제시돼야 되는데 두 개가 제시된 부분이 B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 중에 일부가 뭐라고 제안한다, 다른 것이 제안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대립해서 나와 있는 게 B번이니까 A번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네, B번이 있는 게 맞죠. A번 앞에는 B번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A번 앞에 이제 B번이 있는 게 맞고 결국은 C번이 뭐 어디 들어가냐 이건데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게 C번이기 때문에 C번이 이제 제시문 다음에 먼저 있는 게 좋겠네요. 답이야 뭐 B, C, C, B, A네요. 예, C, B로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골라본 건 39번입니다. 39번에 문장 넣기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맨 앞에 그 in contrast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장 강력한 단서죠. 뭐 대립적으로 반대로 이런 뜻이니까. 자, 반대로 modern conception of rationality. 봐봐. 현대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어떤 현대적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구분되어지는데 그것에 expository 이 말이 중요하죠. 설명적인 거래. 설명하는 거하고 절차적인 어떤 속성 이런 걸로 구별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성에 대해서 현대적인 어떤 뭐 개념이 있나 봐요. 현대적 개념이래요. 현대적 개념이라는 게 뭘 강조하냐면 설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설명과 그다음에 절차 이걸 좀 강조하나 봐. 이게 이제 현대적인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맨 앞에 in contrast가 있으니까 뭐 대조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요 앞까지는 뭐야? 이것과 반대되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겠지. 그죠? 반대되는 느낌이 뭐겠어요? 현대적 개념의 반대가 뭐야? 옛날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뭐가 나와야 돼? 이 노란 느낌이 계속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아래쪽 좀 읽어보시면 여기 클래시컬 컨셉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클래시컬이란 말이 이제 뭐 고전적인 이런 뜻이잖아. 고전적인 어떤 에틱, 윤리에 대한 개념이 있다 뭐 이런 말이죠. 그것이 이제 뭐 substantive라고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게 본질적인 이 뜻인데 이 뜻을 좀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문을 좀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특히 이 표현 있지, 이 표현. 이 표현하고 유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있다가 reason for it can be spelled out clearly. accessible language래요. 그러니까 널리 접근할 수 있는 언어로 분명하게 spelled out,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 표현. 그 다음에 articulation, 명백히 말하는 거죠. 어떤 논리에 대해서 명백히 표현하는 거지, 이것도. articulation도 명백히 말하고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에 clearly state, 또 명백히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표현이 이 설명하고 절차적인 걸 중시한다.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특히 이제 now라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현대라는 말하고도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이 4번 다음부터 이런 표현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4번을 고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답이 왜 1번, 2번은 절대 안 될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게 또 약간 이 문제의 좀 좋은 점인데, 3번 다음에 더 레터란 표현 있죠. 더 레터가 뭐야? 후자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2번 다음인가요? 잠깐만요. 많이 넘어갔네. 2번 다음에 더 포멀한 표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전자는 후자는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전자 후자라고 말을 하려면 앞에 두 가지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두 가지가 어디 있냐면 이거죠, 이거. 여기는 얘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첫 번째 전자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있지. 이게 두 번째 후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말해놓고 나서 전자에 대해 설명하니까 2번이 답이 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에 끼어들어서도 안 돼요. 답은 4번하고 5번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 4번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4번에 꽂히는 게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제시문 맨 앞에 in contrast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4번에 꽂히는 게 제일 좋았어요.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